해병 1사단이 드디어 후퇴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함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악조건을 뚫고 무사히 함흥에 도착했던 걸까요? 험한 산악 지형을 뚫고 최악의 혹한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거의 10배나 많기도 했습니다. 그런 병력의 열세도 뚫고 무사히 퇴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중공군의 야간 기습 공격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장진호 전투의 수치상의 결과는 어떨까요? 장진호 전투의 병력 규모는 유엔군은 3만, 중공군은 12만이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은 전사 그리고 사상자의 숫자가 3,600여 명입니다. 비전투 전사 사상자는 얼어 죽은 그리고 혹한 때문에 다친 사람들의 숫자죠. 3,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입장에 따라서 중국 측 주장과 미국 측 수치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동부전선에 파견되었던 중공군의 구병단은 전사자가 25,000명, 그리고 부상자가 12,500명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숫자이죠. 그렇게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이들의 후퇴는 결코 실패한 후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 해병 1사단은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 구병단을 괴멸시키면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구병단이 동부전선을 쉽게 이겼다면 서부전선에 합세해서 남쪽으로 더 빨리 진격해 들어갔을 건데 그들의 전략을 좌절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공군의 계획대로 남하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장진호 전투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모두가 하나라는 전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 해병 1사단 스미스 사단장은 해병대 역사상 그런 불명예는 없다. 우리는 모두 걸어서 철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희생양을 남길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미 해병 1사단들은 부상으로 일본에서 치료받던 짐폴 화이트라는 병사가 장진호 전투 소식을 듣고 수송기 편으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왜? 전우가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수류탄 파편에 머리를 다친 윌리엄 윈드리치 하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생병이 그를 치료하겠다고 하자 아직 아니다 라고 말했고 몇 분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많은 부상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들은 모두 비틀거리며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미 해병 1사단들은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전우를 실망시킨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싸웠던 거죠. 흥남에 도착한 이후 해병 1사단은 전사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들의 무덤 앞에 선 스미스 사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민족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참 가슴 뭉클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적과 같은 장진호 철수가 가능했던 것은 두 번째, 중공군에게 좀 더 불리했던 날씨입니다. 사실 추위는 아군이나 적군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좀 더 불리했습니다. 중공군들은 속옷을 입었지만 그 속옷이 건조할 때는 따뜻하죠. 하지만 젖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겁고 더 추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화가 지급된 사람은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운동화를 신고 적진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어 죽는 중공군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군들은 얼어 죽은 중공군들의 시체를 하나 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다 보니까 중공군들의 시체가 2m나 쌓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공군들의 시체를 쌓고 그 밑에서 잠을 자니 혹한의 바람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은 중공군의 시신이 혹한의 바람을 피하게 해주었고 하룻밤을 잘 잘 수 있게 해줬다고 이렇게 감사의 경례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혹한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침낭 속에서 잠을 자다가 지퍼가 얼어붙어 나오지 못해서 중공군의 총검에 찔려 죽은 해병들이 있었고요. 또 추위를 피해서 참호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얼음덩이가 되어 미군에게 발각된 중공군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들은 부상자들의 붕대를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갑을 벗으면 바로 동상에 걸려버리기 때문이죠. 부상병들 역시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옷을 벗길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피를 흘려도 금세 피가 얼어붙어 지혈이 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자신이 총에 맞은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얼어서 온 몸이 무감각해져 버렸던 거죠. 게다가 총에 맞았지만
피가 금세 얼어붙어서 지혈이 자동으로 됐기 때문이죠. 퉁퉁 부은 중공군 병사의 발 모습입니다. 코끼리 발처럼 퉁퉁 부어있죠. 이처럼 유엔군보다 중공군들에게 추위는 더욱더 혹독했습니다. 유엔군은 비교적 혹한 장비들이 잘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잘 훈련된 병사들의 경우에는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수시로 마른 양말을 지급해주고 양말을 교체해서 신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최대한 움직임을 많이 하도록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이들의 동상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혹한 추위는 병사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투 속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혹한 속에 미 해병대를 살린 투시롤입니다. 미 해병대의 1사단의 박격포 부대의 통신병이 다급하게 무선을 쳤습니다. 투시롤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긴급히 투시롤을 지원해주기 바란다. 수송기에서 투시롤을 낙하산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투시롤은 초콜릿 사탕이었습니다. 미 해병대에서는 박격포, 포탄을 뜻하는 은어로 투시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반대편 통신병이 투시롤이 박격포 포탄인 줄 모르고 진짜 투시롤 초콜릿 사탕을 잔뜩 보내줬던 겁니다. 무전을 쳤던 해병대의 통신병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이 투시롤이 미 해병대를 살렸습니다. 그 당시 식량은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물도 얼어버리고 물기가 있는 식량은 꽝꽝 얼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투시롤이 입에만 넣으면 살살 녹기 시작하는 투시롤이 해병대의 에너지를 채워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들의 폭격으로 휘발유통이 구멍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투시롤을 살살 녹여서 발라버리면 그대로 꽝꽝 얼어서 더 이상 휘발유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투시롤은 기가 막히게도 미 해병대를 살린 사탕이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장진호 전투의 후퇴를 가능하게 했던 세 번째는 지도자들이 고수한 원칙이었습니다. 바보 대위는 늦은 밤에도 굳이 참호를 파고 병사들을 재우려 했던 거죠. 그 덕택에 독동고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 사단장은 빠르게 진격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심지어는 활주로까지 만들어가면서 북진을 했습니다. 그 덕택에 수송기를 통해서 4천여 명의 부상자들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었던 거죠. 스미스 사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후퇴하고 있지만 미 해병 1사단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최악에 대비하라. 그리고 최악의 사태에 처하더라도 낙관적이어야 한다. 사령관이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장진호 전투의 후퇴가 더욱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장진호 전투의 후퇴가 더욱 아름다운 까닭. 그들이 흥남에 도착했습니다. 대대적인 철수작전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 철수작전에는 병사들과 군수물자만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북진할 때 이들을 도와주었던 북한 주민들, 그들은 유엔군이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따라서 흥남에 모였습니다. 흥남에 모인 피난민들의 숫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흥남 철수작전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알몬드 사단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하던 현봉학 고문과 국군 1사단장 김백일 장군이 적극적으로 이 피난민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남진하는 북한군들에게 모두 몰살당할 것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피난민들을 수송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덕택에 193척의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배들은 모두 동원하도록 해서 이 흥남에 모인 10만의 피난민들을 남쪽으로 피신시킬 수 있었던 거죠. 흥남에 모인 피난민들을 남쪽으로 피신시켰던 마지막 배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배는 메르디스 빅토리오입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상선입니다.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배였습니다. 여기에는 휘발유를 비롯한 많은 군수물자들이 25톤가량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라루 선장은 피난민들을 싣기로 합니다. 피난민들을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서 25만 톤의 군수물자를 다 내려놓고
피난민들을 실었습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승선했던 피난민들의 숫자가 14,000명입니다. 그들은 3일간의 항해 끝에 거제항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들이 거제항에 도착했던 때가 1950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크리스마스 항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 배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죠. 미군들은 그 5 아이들에게 김치 1, 2, 3, 4, 5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한 배라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그 많은 피난민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라루 선장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루 선장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늦게라도 그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라루 선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라루 선장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1954년 은퇴해서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